비디오를 원래 만들 계획이 없었는데 만들게 되네요. 어제 제가 원래 이제 학교 숙제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이틀 정도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하루 안에 끝나서 하루가 남았어요. 그래서 비디오를 좀 미리 만들어 놔야겠다. 그래서 만드는 거고요. 오늘 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머리에 쥐나지 않는 주제로 그냥 하려고 해요. 뭐냐면은 그 팟캐스트를 하나 찾았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저는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한국말로 용어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인터넷 뒤져봐요. 제가 최근에 무슨 뭐 포프TV가 어디에 올라갔나 이런 걸 가끔씩 한 번씩 검색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 포프TV를 검색을 했는데 어떤 팟캐스트가 뜬 거예요. 거기에 이제 포프TV 200회 축하라는 팟캐스트를 하셨던 분인데, 저는 그 팟캐스트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이분이 뭐 저한테 특별히 컨택을 해오지도 않아갖고 저는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웠고, 이제 그래서 그분 팟캐스트를 좀 듣게 됐어요. 제가 원래 보통 때 팟캐스트를 전혀 안 듣는데, 그거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남의 거를 잘 듣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저 하고 싶은 얘기만 하지. 근데 이분이 하신 말이, 일단 팟캐스트 제목부터 해야 되나? 뭐라 그럴까? 아마 간말랭이라고 찾으시면 나올 거예요. 간말랭이 팟캐스트 하면은 제가 팟빵에서도 본 것 같고, 아이튠스에도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걸 수 있으면 비디오에 링크를 걸도록 하고, 이분이 이제 게임 개발자세요. 역시 저는 정확히 프로그래머인지 기획자 쪽이신지 뭐 아티스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두 편 들은 게 전부예요. 처음 시작하시는 거, 그리고 뒤에 하시는 거. 제 거 200회 축하하는 거. 근데 처음 거는 뭐 마이크의 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그냥 뭐 평범하네 했는데, 제 200회 특집 나온 목소리 듣고 이분 목소리 좋은데? 그래서 제가 방송을 이렇게 뭐 유튜브지만 해보고, 그리고 실제 뭐 게스트도 데려 나오고 한두 번 그렇게 해본 결과,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모든 방송을 하면은 이게 되게 재밌고, 그 뭐라 그럴까, 좀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되게 방송 컨셉이 재밌는 게, 그냥 역시 뭐 하고 싶은 말 하시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자기는 이런저런 얘기하시고, 뭐 육아 얘기도 좀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아기는 있는 거죠. 뭐 결혼도 했다고 일단은 생각을 할게요. 하셨다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뭐 일주일에 2번 나간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정확히 방송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많아요. 일주일에 4번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한 해 한 해가 짧아요. 다른 팟캐스트에 비해 한 5분에서 10분 사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보통 작업하시면서 이런 거 들으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작업하면서 그냥 걸어 놓으시고 들으시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고, 왜냐면 저도 축하를 받았기 때문에 답례하는 거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저랑 되게 비슷한 건 또 뭐였냐면은, 이분도 자기가 이제 방송을 처음 하시는 이유가 개개랩 때문이었단 말씀을 하세요. 게임 개발자 랩소디라고. 이제 저도 거기 한번 게스트로 나갔었고, 저는 언제나 유튜브를 해볼까라 생각하다가 개개랩 나가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머이신 분이 하는 레아TV 있었죠, 옛날에. 그 레아TV 보면서 해야겠다 해서 한 거거든요. 이분도 개개랩을 기다리다 원래 개개랩 시즌2가 나온다고 이제 알콜코더님이 말씀하셨는데, 바쁘시잖아요 요즘. 그래서 바쁘셔갖고 시즌2도 안 만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이제 개개랩을 기다리는 것도 만들겠다 이러고 나오신 것 같아요. 물론 제 이름도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포프TV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하나 시작하면 되게 꾸준하게 끝까지 한다는 개념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저는 포프TV를 빨리 끝낼 생각은 없었는데, 정말 컨텐츠가 떨어지지 않는 한 다행히 떨어지지 않았고 저는 계속하고 있고, 그 덕인진 몰라도 제가 여태까지 살아남는 계기가 되긴 했어요. 심지어는 이제 개개랩은 시즌1하고 맞췄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포맷 자체가 되게 힘든 게, 게스트를 여러 명을 불러놓고 그냥 술 마시면서 녹음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다 편집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 방송이란 게 마이크가 2명이 말하기 시작하면 안 들려요. 그럼 그 편집해야 되지, 재미없는 거 편집해야 되지, 방송에 못 나갈 만한 내용도 편집해야 되지, 이런 거 따지면 되게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는 거였고, 레아TV는 제가 이제 레아형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분을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서브컬처 쪽에서 하시는 건 얘기만 보고 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리고 되게 주장 강하고,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공손하게 얘기를 안 해요. 상대방이 공손하게 말해봐야 못 알아듣는 사람이면은 그냥 주장할 때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저한테도 가끔 불편한 얘기는 하죠.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지성인이고 정말 똑똑하고 어찌 보면은 이 기술이라던가 사회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저는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되게 좋은데, 문제는 레아TV에서 프로그래밍 얘기를 하기보다는 역사 철학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역사 철학 얘기가 나오면 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사람들이 생각보다 호응이 적어서 레아TV를 관두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또 이제 살아남은 건 저 하나고, 여기서 이제 게임 개발자 중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간발랭이라시는 분, 이분이 이제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된 거죠. 뭐 다른 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거. 예전에 말한 그 유환용 님이라고 하시는 유튜브 채널도 있긴 있었고, 오즈라엘 님이 하시는 그 수포자 그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 정도인데, 그래서 이분 되게 재밌게 한 게 뭐냐면, 자기소개에 인터넷의 바이트 낭비라 그랬나? 그걸 본인 말씀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친구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걸 쓰신 건지 모르겠지만, 뭐 인터넷에 바이트 남으니까 낭비하셔도 돼요. 저도 엄청 낭비하거든요. 괜찮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200회 특집에서 한 말씀이니까 저도 이제 답변을 해드리는 건데, 일단 제가 듣는 것 중에 기억난 건 그거 두 개예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건 좋은데 너무 팀킬을 하지 않냐. 그 유튜브에 나와서 마음에 안 들어 막 까고, 그래서 이거를 그 사람들 볼 텐데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뒷담화를 안 까는 게 그건 말이 잘못됐다. 저는 기본적으로 뒷담화만 까지 않는 게 원칙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뒷담화를 까는 순간에 이미 앞담화도 깐 상황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걸 얘기했고, 이거 뭐 하는 짓이냐라고 얘기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앞에서는 제가 회사니까 싸울 순 없으니까 뭐 욕을 섞어서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제 의도가 전달될 정도로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이고, 저는 그것 때문에 이제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들은 보통 나이스하게 누군가 말을 계속 해줘요. 이런 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근데 그걸 나이스하게 들었다는 것만으로 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말했을 때 오히려 자기의 문제를 깨닫고, 뭐 그 다음에 문제를 고치기 싫으면 떠나던가, 아니면은 뭐 그거를 고쳐갖고 뭐 남던가, 그 두 가지 선택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였고, 저는 그리고 이제 제가 깠던 사람들이 제 직속팀은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팀에서 이제 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도 분명히 저는 이제 말해놨죠. 그래서 이런 거 네가 직접 해야 되는 거고, 넌 이런 거 직접 해야 된다고. 물론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팀킬을 하는 거는 저는 내외로 다 합니다. 좋은 얘기는 아닌데, 아니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얘기할 때는 누군지 얘기 안 나오게 하고, 안으로 얘기할 때는 당연히 누군지 알고, 그 정도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애를 키우기 시작하면은 어떤 방송 컨텐츠를 얘기할지 되게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제가 뭐를 해도 좀 잘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거에 대한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뭐 어떤 주제에 대한 생각이 이제 한번 그것도 다음 비디오에서 언젠가 얘기할 텐데, 제가 뭔가 말을 할 때는 어설픈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래 고민하고 이거 이상한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그래서 방송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아직은 생각이 정립 안 됐다고 얘기하고, 그러다가 제가 어느 순간 뭔가 이게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길이다라고 말할 때는 저는 진짜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남들의 10배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애를 키우게 되면 애가 매일 앞에 보이고, 매일 애를 돌봐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태어난 것도 있지만 제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애의 자질도 많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생각까지 하면은 정말 어떻게 해야 애를 그나마 내가 생각하는 거에서 올바르게 키울까, 내가 부끄럽지 않게 키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은 정말 얘기를 많이 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근데 저는 되게 뭐라 그럴까, 제가 아끼는 사람도 되게 엄해요. 쓴소리 잘하고. 그래서 애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누군가한테 나이스해갖고 사랑받자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제가 사람을 다루는 일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해야 되고. 그럼 이제 저는 언제나 거기서 보는 게, 이 사람을 어떤 사람도, 그리고 또 언젠가 비디오로 만들 얘기인데 굉장히 오래 고민했고, 이것 때문에 막 한동안 우울증에도 빠졌고, 우울증까지는 아니겠지만 우울했었고, 과연 사람을 정의하는 건 뭘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움직이나,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어떤 동기를 갖고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나라는 고민을 진짜 오래 했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어느 정도 찾았고 그거에 대한 테스트도 어느 정도 해서 검증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 회사를 돌리면서. 그래서 애를 키우면 그거를 볼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여태까지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백지장이 내가 나오니까 이 애의 두뇌가 어떻게 성숙하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애가 정말 내가 어떻게 어디서도 영향을 받지 않은 어떤 행동을 보였을 때 아, 인간은 원래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탐구하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진짜 나쁜 아빠 같아. 애를 무슨 실험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어.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고민한 것 같아요. 과연 사람이 뭔가,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그 애를 키우기 시작하면 굉장히 생각은 많아질 것 같긴 한데, 방송에서까지 그거를 애 얘기를 할지 아니면 사람이란 이런 거다라는 얘기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체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 전에 제가 머신러닝을 좋아하는 것도 그거예요. 사실은 머신러닝도 사람이 뭔가를 학습하는 과정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다시 조금 전 얘기로 돌아가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왜 철학과나 뭐 심리학과 안 갔냐. 물론 그런 과보단 컴퓨터가 좋았기 때문에 컴퓨터과를 가고 싶었지만, 뭐 당연히 한국에서 컴퓨터과를 못 갔기 때문에 법대 갔고 그랬지만, 제가 심리학과 수업을 들어봤어요. 궁금해서. 사실은 대학에서 교양 수업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되게 실망을 많이 했어요. 이제 저는 심리학과라는 게 그 왕의, 한국에서는 영화 제목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킹스 스피치라고 나왔거든요. 왕의 연설인데 거기 나오는 그런 스피치 테라피스트처럼 정말 그렇게 사람을 이해하고 뭔가를 고쳐주는 사람이 전 심리학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도 똑같이 나오지만은 그 스피치 테라피스트 그 사람이 자격증이 없잖아요. 정식으로 공인받은. 그냥 전투 중에서 익힌 거지. 그러니까 전장에서 익힌 거예요. 사람들 치료하다가.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걸 봤는데, 역시 심리학과도 똑같더라고요. 그냥 예전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이론을 말했고, 뭐 프로이드라든가 또 몇몇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이름은 까먹었는데, 뭐 그런 사람들 하면서 이 사람은 이게 문제라고 봤고, 뭐 성장기, 뭐 아기 때 무슨 뭐 이런 것들, 뭐 부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프로이드는 모든 걸 성에 연결시키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그런 이론을 하고 시험도 그런 이론을 배경으로 하는 게 전부예요. 과연 이 사람 이론에 의하면 뭐고 저건 뭐하다. 저는 그런 이론은 솔직히 궁금하지가 않거든요. 그냥 실험, 오히려 임상 실험을 통한 이런 데이터 보고 사람들이 분석하고 이거는 이런 거다라는 거를 자기 스스로 찾아가는 게 중요하고, 그거를 빠르게 하기 위해 남의 이론을 조금 빌리는 게 중요한 거지, 이론을 외워서 뭐 그러는 건 별로 의미가 없었다고 보고 되게 싫어했던 과목이고. 그래서 심리학과,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심리학자, 뭐 이렇게 심리 상담사라는 사람들에 대한 약간의, 과연 이 사람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일까, 아니면은 또 솔직히 어느 산업이나 그렇죠. 80%는 그냥 대충 가르치는 대로 되풀이하는 거고, 한 20% 정도만이 정말 뛰어나게 정말 사람 이해하고 제대로 고쳐주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도 했고, 왜냐면 제가 또 아는 지인 중에 최근에 심리 상담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쪽 심리 상담사가 하는 말이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을 이해하고 하는 말 같지는 않아서 그런 얘기 나왔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또 주저리 제 얘기가 많아졌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남 얘기 듣는 것보다 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고, 이제 팟캐스트 안에 있다는 걸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이거는 오디오로만 듣는 거니까 회사에서도 들으실 때 이제 비주얼 부담 없이, 제 거 보면 비주얼 부담이 가잖아요. 그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링크는 밑에 걸어드릴게요. 근데 뭐 찾으시려면은 간말랭이 팟캐스트 찾으시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도 목소리 되게 좋으니까 이제 잘 때 들으시거나, 제 거 잘 때 듣는다는 사람 꽤 많더라고요. 신기하게. 자장가로. 예, 포프였습니다.